자, 오늘 그 좀 사이드 이슈로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YTN 기자 출신인 그 언론학자 강형철 숙대 교수가 칼럼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올백 사건의 보도에 대해서 취재 방식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공익적인 보도를 하더라도 이른바 낚시질로 속여서 대어를 낚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가 미국의 사례를 인용을 했는데요. 1992년에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푸드라이언의 ABC 방송 취재진이 그 위장 취업을 해서 몰래 카메라 영상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미국 법원이 주거 침입 직원으로서의 충성 의무 위반 혐의로 벌금 $2 선고했다는데 지금 이 말하자면 그 듀얼백 이 보도가 말이죠. 이 본질은 사라지고 이 진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뭐 함정 취재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법원이 그럴 거로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해법 대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법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교수님 언론학자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이거든요. 뭐 디올백 300만 원이 작은 파우치라고 그래서 작은 뇌물이라고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있어서 언론은 심층적인 탐사 보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취재윤리 위반이 있다면 그 취재윤리 위반은 감내하는 겁니다. 그게 $2가 됐든 2,000원이 됐든 뭐 벌금을 뭐 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기자 자체가 언론사 자체가 이것을 함정 취재했다기보다는 뭐 정보원이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미국의 법 제도에 맞게끔 이것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디올백 보도에 대한 이야기의 본질을 좀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윤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본질은 여전히 디올백의 뇌물성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해야 되고 다른 언론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의제를 삼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교수님 이제 언론 학자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적인데 네. 저는 저 이프채 선배는 저보다 훨씬 더 기자 생활 오래 하셨고 저는 한 10몇 년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한때 그 기자물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아니 현재도 언론인이신데요. 뭐 지금 뭐 그렇지만요. 네. 아니 요즘 젊은 기자들이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윤리를 가능 지키는 것이 맞죠. 그런데 공익적 보도는 다 공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익적이지 않은 보도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자기 회사 그 언론사의 이익을 탐한다든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는 공익적인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취재하는 거는 굉장히 공익적인 거거든요. 이런 식의 공익적인 보도를 할 때는 저는 기자라면 언론인이라면 그런 예전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건 불법이죠. 자료를 훔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공익적이라면은 내가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윤리를 어겼다든지 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책임지지만 그거보다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 공공적인 이익이 있다면 보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YTN 출신 강형철 교수님이 YTN 출신 이제 기자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 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익적인 보도를 하더라도 낚시질로 속여서 대어를 낚는 것은 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낚시질로 속여서 대어를 낚더라도 공익적인 보도라면 언론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책임지면 된다. 네. 근데 우리 언론은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익적 보도 누가 합니까? 네. 뭐 아까 저기 훔친다는 얘기는 이제 좀 과장해서 설명하신 것 같고요. 훔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요. 네, 예. 네, 네, 네. 법률적인 개념으로 이익 형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언론 자유를 이런 공익적 취재를 허용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뭐 얼마라고 한다면 언론 윤리를 훼손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 사회적 부담이 얼마인지를 저는 늘 이익 형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법률적 개념이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공익적 보도를 자칫 법률적 문제로 쟁송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에게 대통령 관련된 보도를 못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부패해질 겁니다. 훨씬 더 암담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익의 어떤 좀 훼손이라는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디올백의 어떤 본질적 논의와 다른 부수적인 논의로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짐작컨대 아마 강영철 교수는 뭐 일종의 사회적 해법이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네네. 언론은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김성재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리영희 선생이 그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외신 기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위법의 어떤 그런 가능성 이걸 늘 감안해야 된다. 네. 특히 그 시절은 더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익 보도를 하다가 감옥에 가면 간다. 이거 너무 과한가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감옥에 가면 안 되고요. 훔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언론의 취재 윤리 보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언론은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부인의 뇌물수수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보도해야 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런 정도의 원론을 강조하자는 것이지 무슨 그 사회적 규범을 어긴다든지 기자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지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강영철 교수님이 지적한 이야기도 타당하죠. 공익적 보도여도 우리가 학교에서 저널리스트를 교육하는데 이러한 취재 윤리를 무시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언론이 담당해야 될 핵심적인 어떤 역할 이것도 본질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 이런 균형입니다. 그 언론이 이제 그런 순간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 법을 지켜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기자들이 현장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여권법인가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전쟁 국가에는 못 들어가게 그리고 언론이 신청하면은 아주 까다롭게 이게 심사를 해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언론인들이 그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니 가서 이른바 종군 기자로서 가서 현장을 가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여권을 안 내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만이 만약에 어떤 기자가 그걸 무시하고 그 법을 어기고 가서 현장 가서 정말 좋은 보도를 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 보도를 위해서라면 실정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최대한 지키는 게 좋죠. 하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이익의 크기가 더 크다면 공익의 이익이 더 크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